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맨발 걷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홀로 발과 발목을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우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맨발 걷기를 포함해서 발과 발목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질문을 주시는데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듯이 사실 전신 건강에 좋을 수 있는 면들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잘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셔야 위험하지 않게 건강에 유익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정형외과, 특히 정형외과 안에서도 발과 발목을 보는 족부족관절 전문가의 입장에서 왼발 걷기가 발과 발목에 그리고 전신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발과 발목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좀 유익하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일반인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맨발 걷기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발 건강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맨발 걷기는 발과 발목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번은 내재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충분히 될 수 있고, 2번은 발의 감각을 깨워가지고 발의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발 감각이 예민하게 되면 좀 덜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비슷한 얘기인데, 맨발 걷기를 시행하게 되면 전반적인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회복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낙상이라든지 실족이라든지 발의 염자라든지 발의 외상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우리 신발을 신고 활동을 하게 된 지가 약 4만 년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이족 보행을 하는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로서 맨발 자체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죠. 맨발로 걷고 활동을 하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신발을 신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발을 보호하고 우리가 활동 영역이 늘어나고 원래 못 걷던 부분들을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특정 운동을 할 때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맨발로 활동할 때에 비해서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내재근의 퇴화라든지 아니면 발의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맨발로 발바닥을 이렇게 접지를 하면서 감각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발을 신고 오래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감각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균형 감각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유 수용 감각, 이런 것들이 좀 퇴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맨발 걷기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사실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을 보는 이런 의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유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맨발 걷기를 시행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져가지고 요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평발 변형이 있는 발에 심한 변형이 있거나, 특히 발바닥에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많이 존재하는 분들은 그 부분의 압력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보호해서 활동을 하셔야지, 맨발 걷기를 무리해서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상처가 발생하거나 상처 부분에 감염이 발생해서 필요치 않은, 의도치 않은 이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발바닥을 만져보실 때 이 지방 패드 위축이라고 해서 발바닥에 원래 존재하는 지방이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피부가 매우 얇아서 발바닥을 맨발로 걸을 때 쉽게 상처가 나는 분들은 아무리 황토끼나 이렇다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당뇨병을 좀 오래 알았다, 아니면 다른 문제들 때문에 발바닥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신경병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의미에서 발의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맨발 걷기를 했을 때 발바닥이라든지 발에 상처가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맨발 걷기를 꼭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재근 훈련이라든지 균형 감각 훈련을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이미 발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말초혈관 폐색 질환이 있어서 발에 한번 상처가 났을 때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고요. 맨발 걷기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맨발 걷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발하고 발목에 도움되는 운동들을 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안전하게 발과 발목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으면은 홍보를 해가지고 환자들이 하면 좋은 거니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맨발 걷기를 장려하는 곳에서 만든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딱딱한 곳은 조금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발에 상처가 생기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황토길 정도면 제일 맨발 걷기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일 것 같고, 경사가 별로 없고 약간 푹신한 정도의 길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바닷가에서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바닷가 모래 안쪽에 또 뭐 어떤 유리라든지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맨발 걷기를 꼭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푹신하고 평평한 길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안 찾아오시는 발이 건강한 발인데요.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일단은 1번은 아치입니다. 우리 발의 정렬을 얘기를 하는데, 이족보행으로 좁은 발에 우리의 모든 체중이 가해지거든요. 심지어 발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릎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 면적에 비해서 발목은 우리 전체 체중의 한 3배 정도를 서 있을 때 감당을 하고 있고요. 이게 뛸 때라든지 걸을 때 압력이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면적은 좁으니까 오래 뛰거나 걸을 때 쉽게 물집이 잡힌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발의 정렬하고 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지거나 이런 분들은 발의 아치가 정상 범위에 있지 않거나 정렬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 주변의 인대라든지 근육이 약해서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외상이 됐거나 다른 원인들 때문에 발이나 발목의 관절이 너무 뻣뻣하거나 이런 발도 사실 좋은 발은 아닙니다. 이게 정렬이 정상 범위에 있고 발과 발목 관절의 안정성이 좀 정상 범위에 있는 적당한 발이 사실 발 전문가가 볼 때는 좋은 발의 균형이 잡힌 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